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 장 시작 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여민이고요. 지금 이제 7시 20분 이제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지금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한 4%대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빅테크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뭐 엔비디아, 뭐 구글과 파트너십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컴퓨터 클러스터 출범한다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74%좀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모습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빅테크, AI 관련된 부분들 뭐 2차전지까지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우리나라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약간 좀 추세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항상 시황을 볼 때는 좀 그 주 혹은 뭐 전주부터 있었던 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도 일정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겠죠. 특히 이제 목요일 내일 이제 7월 PC 물가 지표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또 9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 말과 월 초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수출 통계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수출 통계,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PCE 관련된 뭐 소비 관련된 지표까지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뭐 지난주 잭슨홀 밀팅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먼도 지금 상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 참고를 해서 이번 주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금 점도표 어떤 확률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뭐 지금도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지금 5.5에서 5.75까지 지금 이제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베이비 스텝까지도 일단 시장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베이비 스텝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좀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 같고, 여기 확률이죠. 확률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 12월이 되면 지금 이제 올해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라고 쳤을 때 내년에는 지금 4.25에서 4.5 결국은 한 1.25가 다시 내려가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확률상이긴 합니다만 그 얘기인 즉슨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이 올해는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시는 오르고 있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빅숏이라는 뭐 그런 단어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뭐 발언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물가 목표 2%대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뭐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수를 좀 관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소비라든지 뭐 이제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9월달 FOMC가 이제 당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는 뭐 이제 동결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받고 11월부터 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무장관과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미국은 뭐 재선도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진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지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리창 총리와
허리편 부총리 지금 만났죠? 만났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협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까지 좀 협력하는지가 제가 볼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 뭐, AI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지금 크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지금 H백 같은 뭐 칩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얼만큼의 좀 협력이 되는지 저는 뭐 일단은 서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100% 믿지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결국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좀 강하다 많다 보니까 뭐 증시 관련된 거 증가금 인하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그 반응을 크게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미국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떠한 타결책이 지금 중국에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랑 좀 만난다는 얘기가 있고 10월 달에 뭐 러시아 방문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을 좀 배척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중국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죠. 뭐 미국도 지금 뭐 내년에 대선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또 증시가 좋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반 업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 3개 정도 전 눈에 띕니다. 일단은 이제 뭐 2차전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좀 비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잘했어요. 특히 이 원료 강산, 소재 생산, 리사이클링,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청사진을 좀 이제 보였다는 얘기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LFP까지 좀 한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뭐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산업을 좀 대표할 만한 진짜 그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자원 개발 관련된 부분들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좀 나가려면 아무래도 좀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죠. 정부와 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반 기업이 가서 자원 개발을 한다? 지방 저기 그 개발도상국 가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정부 색깔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앞장 세워서 좀 원료 강산,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푸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숫자로 찍히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지금 상황이 확실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면 76만 4천 원 이후에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다만 고가권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58만 원대, 지금 제가 볼 때 60만 원대를 넘어가면 좀 사실 매물 저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고 사실은 이 포스코홀딩스랑 그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너무나 차트가 비슷합니다. 너무나 차트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지 않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그 여기 보면 퍼가 14배 정도 되는데 약간 철강의 퍼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뭐 거의 300이 넘어가고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퍼가 얼마입니까? 114가 넘어가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색깔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 보니까 다만 이천지 관련된 쪽에서 광물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탄산 리튬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좀 두각이 나타낸다고 하면 좀 레벨업이 좀 달라지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흐름이 다르죠. 물론 이제 약간 차트 자체가 뭐 에코프로 BM과는 좀 다르게 레벨 상단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MSCI, 그 다음에 FTSC인가요? 그 지금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 이슈가 좀 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제대로 잘 버텨준다면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에 모두 제가 볼 때는 잘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반대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상장 이슈 있다고 하는데 상장 이슈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 양극재에 비해서 너무 오르지 못했죠. 뭐 이제 너무 LG에너솔루션 그게 이제 테슬라까지 간다는 좀 너무 원 고객, 그러니까 원 커스터머 약간 리스크 있죠.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하나의 아이돌 그룹만 있으면 좀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LNF가 좀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근데 LNF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에코프로랑 이제 포스코처럼 좀 약간 그룹에 대한 부분도 수직 계열화 한다고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올라오는 정상화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이번 주도 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오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메타 지금 얘가 나오고 있고 여기 HBM이랑 DDR5 얘기가 좀 나오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라인이긴 하죠. 뭐 이제 엔비디아가 4배까지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H백 같은 경우는 뭐 고가 라인에서 봤을 때 뭐 4만 달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고가 라인이긴 합니다만, 그 메모리 어떤 전체적인 파이에서 보게 된다면 뭐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HBM이 많이 팔리는 건 좋습니다만 메모리 업황 반등이 좀 나오려면 일단은 DDR5 관련된 쪽이 좀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메타가 지금 DDR5 봤다는 거. 결국 DDR5가 좀 공급이 되겠죠. 아무래도 신기술을 좀 어떻게 보면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가 볼 때는 하이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저는 이제 추세가 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지금 이제 좀 고가권에 있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HBM,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드리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저는 이제 코스피 자체가 한 2550이죠. 한 저는 요 8월 1일 날 좀 기록했던 전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넘어가려면 SK하이닉스가 분발해야 한다는 점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원전 이슈죠. 뭐 SMR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폴란드가 저 진행시켜 얘기 나왔죠. 바로 진행시켜.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MOU를 맺었고 지금 그게 한 9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으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일단은 우리 부지 선정하고 하겠다. 지금 뭐 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뭐 어쨌든 너희 뭐 어떤 분쟁만 기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SMR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우리나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폴란드 얘기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탑픽인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18,500원 요 부분이 계속 지금 저항대로 좀 남아 있는데 좀 움직임을 좀 대장주로 봐야 되고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좀 급등락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 오염수랑 엮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방사능 계측기 뭐 우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원전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윤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 아이덴티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좀 소송권이 걸려 있고 지금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직은 드러난 부분이 없다. 뭐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SMR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SK그룹, 현대, 삼성중공업, 두산일물티 같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도 정책주로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다만 좀 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소송건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원전주도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좀 이런 빅테크들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PC라든지 이런 좀 물가 지표를 보기 위한 또 관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우리나라 시장 선반영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레벨 자체는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준비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코스피 2700까지는 상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근데 상방 자체가 이렇게 쭉 간다기보다는 저는 2500선이 한번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좀 주도 섹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면서 관련돼서 좀 과대나 폭대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좀 이제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나스닥 영향으로 지금 시장 좀 좋게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지만 좀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다시 관망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